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컨셉으로 지금 짜여져 있어요. 이거 이 법 통과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지금 우현식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은 민주화 운동 참여자 전체가 아니라 죽거나 다치고 실종된 700여 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586 특혜법이다라고 하는 데는 정말 모욕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이라면 전 국민이 유공자입니다. 우현식 의원이 발의한 법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현대판 음서제다, 운동권 음서제다, 예. 운동권 세습법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민주화 있는데 유공자법? 네. 아,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네, 요거 얘기 한번 해보죠. 그거 제가 안 하기로 했었던 건데, 그죠? 그렇죠. 저희가 사실 과거에도 요 문제 같은 거는 여러 번 저희가 예. 다뤘었는데 아마 저희 애청자님들은 아마 이 문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지금 민주유공자법 요거는 이 법에 기본적으로 만들게 된 게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민주화 운동 중에 4.19 혁명이랑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각각 법률을 제정해서 국가 유공자와 민주 유공자를 예우를 하고 있다. 네. 그런데 나머지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접받고 있다.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해서 이분들을 우대해줘야 된다 하는 요지이고 네. 그 내용은 뭐냐면은 교육비, 의료비, 양육비, 주택, 농토 구입 등을 위한 저리의 대부 등이 지원이 되고 취업 시에도 가산점이 주어진다 하는 이런 얘긴데요. 보십시오. 이게 저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이런 컨셉으로 지금 짜여져 있어요. 보십시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줍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 가면 교육비를 교육비. 줍니다. 자, 몸이 아파 노화돼서 나이가 아프면 몸이 아프면 의료비를 줍니다. 은퇴할 때가 되면은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면은 네. 주택 구입비를 주기도 하고 네. 또 이 분양해서 혜택을 준다 하는 얘기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토를 구입하거나 하면 여기를 또 저리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야. 취업할 때는 가산점을 줍니다. 이거 이 법 통과되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네. 자, 보십시오. 이게 특히 입시와 입사에서 특혜를 주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입시, 입사. 혜택을 몇 명이나 볼 것이냐. 예. 지금 우현식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은 민주화 운동 참여자 전체가 아니라 죽거나 다치고 실종된 700여 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국회의원 누구도 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운동권 세습법이라는 등 특혜를 주려고 586 특혜법이다라고 하는 데는 정말 모욕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육아협이라고 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 예. 운동권 이제 민주화 운동 유가족 협의회인데 여기에서는 이 육아협이 지금 이 텐트 시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 법을 제정하라고 지금 요구를 강력히 해오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명이 난 136명과 장애를 입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상해자 693명을 더해서 총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게 전부입니다. 라고 제가 지금 인터뷰 여덟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안 믿습니다. 우원식 의원 700명. 예. 자, 지금 육아협에서는 829명. 예. 벌써 700명하고 829명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예. 이 숫자를 지금 700명으로 특정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을 진짜 제정하게 되면은 무슨 소리야. 예. 그쵸? 나도 부상 입었어. 라고 나올 분들이 지금 광주에서도 말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요. 네. 저 우연히 알아보다가 이거는 이제 지금 박원순 국장 얘기한 거는 우원식 의원이 대표로 이번에 발의한 법안입니다. 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새롭게 법을 만드는 네. 겁니다. 민주유공자 예우. 그리고 그 취지가 뭐냐면 5.18, 4.19 이제 유공자들, 희생자들은 법이 있어서 도움을 받는데 나머지는 없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지금 현재 그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더니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네. 예, 우리 여기 띄워놨네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같은 법입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또 개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2002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민주화 이 보상법 이런 것들을 아마도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인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이런 식입니다. 현재 법은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뭐 한 법에 따라서 그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필 봤더니 민주화 추진 협의회 등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단체 이 법에서 그걸 또 하나 딱 집어넣는 그럼 거예요. 전대협 같은데 이제 나중에 돈 주자는 거 집어넣을 아니에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화 운동 제 말씀은 뭐냐면 이 네. 법이 한번 통과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고 있다가 그렇죠. 손 들면은 지금처럼 개정안을 내는 거예요. 개정안을 넣어서 또 하나 조건 더하고 그렇죠. 조건 더하고 그리고 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걷잡을 수 없이 가는데 이 뭡니까 유공자법 그러니까 보상 법은 뭐냐면은 그 당사자들을 보상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는 본인들 뭐 고생했구나. 네. 근데 물론 그거조차도 제대로 안 가려 가지고 뭐 너도 나도 손 5.18 유공자 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이제 그 당사자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가능하다면 발승 자체가 이해가 네.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대입을 하거나 어디 취직하는 사람들이 문제 한 개로 떨어지죠. 떨어지고 무슨 1점 어디 차. 대학을 가냐 막 예. 1점 차이로만 그런 지금 상황인데 정부와 공공기관 취업 때 10% 가산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학 입시에서도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0년까지 지금 2012년부터 8년 동안 예.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대학 수시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이 119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이게- 이 법이 없어도 네. 약 120명이 지금 운동권이 대학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다 그 자녀잖아요. 자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미 이 그러니까 이게 중복법일 수도 있어요. 민주 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 이거 만들자는 거 말고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것만 갖고도 지금 보신 대로 이 수시 전형에서 네. 그 민주화 운동에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가산점 주는 네.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걸 가지고 모델을 봤기 때문에 예. 더 확대하려고 할 거고요. 그치. 이걸로 대학도 가? 뭐 이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크게 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다른 법안 이게 지금 뭐냐면은 국회에 들어가서요.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안 정보 들어가 가셔가지고 민주화 유공이라고 네. 검색어를 넣으면 네. 33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33개? 예. 법안과 법안 개정안. 예.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또 뭐가 있느냐? 네.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서 인천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인천에 또 뭐 5.3 사태 시위가 있었나 봐요. 네. 과거 87년에. 네. 그 5.3 사태가 사실은 60 민주항쟁을 일으킨 촉발제가 된 시위이기 때문에 거기도 만들어줘야 되겠네. 인천 뭐. 5.3 사태 이거를 그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의 그 대상 그 집회로 넣는 게 개정안이에요. 그걸 넣으면은 그럼 5.3 사태로 뭐 조사 한번 받았다든지 네. 나 그때 시위했어요. 내가 뭐 이 구호 던졌어요 하는 사람이 가서 그 5.18 유공자 법 때 우리 봤잖아요. 그 뭐라 그럽니까? 제가 그 사람 봤어요. 그 무슨 증명이라 그럽니까? 그 증명서 없을 거 아닙니까? 인후보증. 인후보증으로 그때 무슨 사거리에서 저 사람이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 저 봤어요. 하면은 민주화 유공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뚫어주면은 이게 개정법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국회 홈페이지 가서 쳐보세요. 법률안이 33개가 뜬다니까요. 이게 인후보증이 진짜 위험한 게요. 예. 저희가 그때도 무슨 최흥식 씨였나? 그 광주에서 버스 지나가다가 그 건물이 덮쳐갖고 덮쳤었던 완전히 16명이 부상하고거나 돌아가신 그 예. 사건의 경우에 그때도 조폭이 그 부상자 가족 부상자 맞아요. 협회 예. 거기 회장이었잖아요. 회장이었죠. 예. 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아니 조폭이 어떻게 부상자 그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이게 회장이 되냐라고 봤더니 그 양반이 아주 근년에 인후 보증을 받아갖고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후 보증이란 말을 네. 저 들었지 않습니까? 인후 보증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법을 보면은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행법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이거 이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법이에요.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228 대구 민주화 운동, 38 대전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228 대구 민주화 운동, 38 대전 민주화 이거, 3.15 이거, 4.19 혁명, 부마 항쟁, 60 항쟁 그리고 등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에도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 추진위에 인천 경기 고헬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 시민회관에서 대학생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 있었다. 이 운동은 1년 뒤 발생한 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의 네. 대상에 민주화 운동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참 대단해. 이런 식이면은요. 네. 이 법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발의자 명단도 다 만들어 놨는데 네. 거의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예. 또 이게 국민의힘 의원도 몇 상당수 분들이 있어요. 있군요. 있는 게 서로 야 내가 이 법에 서명했으니까 너 이 법에 서명이지 해서 서명 지금, 서로 네. 품앗이도 하고 있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더불어민주당 요거는 중심이지만 다른 또 법안을 보면은 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또 국민의힘 박진 의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 쪽의 지지. 네. 예를 들어서 저 법의 혜택을 받게 되면 그럼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럼요. 그게 민주당의 어떤 확산 전략이지 않은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런데 워낙에 이 육아협에서 열심히 지금 아까 시위하는 사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예. 지금 여기 굉장히 민주유공자법 없는 60 민주항쟁 기념식은 허구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촉구 육아협 부모님 삭발식 이런 눈물의 삭발식이라는 기사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박종만 열사 그다음에 박종철 씨 부모님 또 그다음에 전태일 재단에서도 다 참여를 해갖고 실제로는 이게 대단하게 크게 지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각각의 하나 사진들도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저분들이 말입니다. 저렇게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식의 영정을 저렇게 앞에 두고 저렇게 삭발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보기가 참 애처로운 그런 슬픈 장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 비판의 돌을 못 던집니다.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저분들이 그러면 과연 원하는 게 내 조카, 내 자식이 대학 특혜 받고, 입사 특혜 받고, 저리로 융자 받고, 과연 이거를 원했을까요? 그렇죠. 저는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신 분의 뜻이 정말 그거였을까에 대한 의문을 저는 한 번쯤은 가져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분들에 대한 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주는 게 왜 지금 대학 입시에서 또 공기업 입사에서 또 뭐 주택을 받을 때 왜 이럴 때 적용이 돼? 왜 이런 그야말로 속된 요소들로 치환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난 60 항쟁 기념식에서 그 김세진, 이재호 대학생들 아까 나왔던 사진도 나왔던 강경대시 때 숨졌던 성균관대 김기정 이런 여기 김기정 씨 아마 저 어머니 같은데 저런 분들이 다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받았고 아마도 저분들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방금 저는 박원재 부장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어쨌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 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희생을 당했고 또 한 그런 분들인데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세속적인 어떤 행위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속적인 행위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진짜 그럼 이렇게 혜택 받으려고 화염병 던졌냐?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민주화 운동 한 거나
열심히 뭔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지금의 우리나라로 있게 한 거는 네. 산업화와 민주화입니다.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네. 자, 그러면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서 이분들의 자녀들에게 큰 뭐 일종의 혜택을 준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상상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이건 저는 혜택이라고 네. 봅니다. 자, 뭐 10% 가산점 뭐 이런 것들 다 큰 혜택이죠. 왜냐하면 정말 종이장 같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 그럼 산업화를 이끈 분들에 대한 보상을 만약에 법으로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병철 손녀 나와. 이건희 손녀 나와. 이건희 손주 서울대 보내줘. 10% 가산점 더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만 안 이상하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 힘들지만 저분들 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산업화 세력 그래 니들은 그렇게 너희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까까지 돈 벌고 해서 지금 네 자손들 다 잘 먹고 잘 살잖아. 근데 우리 새끼들은 나는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래 나는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못 살아도 되겠어?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저는 울프 레마트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정말 명예를 인정해 주는 거. 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이제 비로 만들어서 추모를 하는데 이걸 꼭 정말 저희가 아까 지적한 대로 이렇게 점수를 뭐 10%더 준다든가. 저는 정말 이래야 되는가? 이거는 예. 말입니다. 만약 이거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그 B2 청년 코인이나 뭐 저 영끌에서 네. 주식 투자한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이자를 네. 고정해 주자. 지금 이자 계속 그거 나왔는데도 지금 이제 젊은 세대 2030 세대들 사이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특정 그거는 20대 남자들이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 여성들이나 네. 다른 세대 했을 때 공정하지 않다라고 네. 아는데 지금 민주화 유공자들 고생한 건 다 아는데 그 민주화 유공자의 자녀들이 어떤 혜택을 주는 것들을 만들 때 과연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서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자녀이고 낡은 발상이라고 네. 합니다. 아빠는 왜 운동 안 했어? 할아버지는 어머나. 왜 운동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네. 저 만약에 저 법이 된다면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뭐 집회 시위 몇 번 따라 나가본 적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일단 인후보증으로? 인후보증을 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까요? 진짜 이 곤란합니다 이런 거는. 자, 빅서님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 희생된 산업전사 유공자법 제정은 안 하냐? 이렇게. 저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병철법 이건희 네. 뭐 이게 아니라 이런 네. 거 경부고속도로 네. 이거는 저는 들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이런 식이라면 전 국민이 유공자입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전 국민이 유공자죠. 네.